빠방하이. TV 애니메이션의 르네상스 시절 많은 초딩들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던 그 애니 바로 올림포스 가디언. 가에 미쳐버린 인기를 자랑했죠. 적절한 코미디와 과하지 않은 전개 방식은 아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올림포스 가디언송 실제 이야기부터 동심 파사삭, 남봉꾼 제우스의 막장 드라마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올림포스 가디언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린 1등 공신 작품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집에 꼭 한 권씩 이상은 있었잖아요. Right? 네, 이 만화 생각보다 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간 이후 최단 기간 1000만 부 돌파, 해리포터 시리즈와 함께 21세기 한국인이 읽은 밀리언셀러 공동 1위를 기록, 누적 2000만 부 이상을 판매했으며 온갖 패러디에 명대사 밈에 그야말로 신화 신드롬을 일으킨 역작이자 명작이죠. 이 엄청난 흥행의 비결 물론 작품성에 있습니다. 보통 신화 속 인물은 싸우고 이기고 스토리도 등장인물도 평면적이었지만요. 짜자잔, 딱딱하고 고리타분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업그레이드, 눈이 즐거운 순정 만화적인 예쁜 그림체와 소년물 뺨치는 판타지 요소는 기본,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기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공식을 제대로 깨버렸는데요. 그 결과 이후 수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작가의 오랜 무명 세월 끝에 탄생한 만화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만화가를 꿈꿔왔던 홍은영 작가, 타고난 그녀의 그림 실력은 가의 천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녀의 만화에 대한 열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으니 결국 한 학기 만에 만화를 그리겠다며 학교를 중퇴. 당대 인기 순정 만화가 김예린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만화 수업을 받으며 배경작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1986년도 은색의 대지라는 순정 만화로 만화계에 입문했지만 배고픈 무명 시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1997년 홍은영 작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세기말 분위기 속 신화라는 매력적인 소재에 마음이 끌렸던 건데요. 신화를 다루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머리가 터져라 공부를 시작한 작가, 글과 그림, 스토리 전개 방향을 정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소요했다는. 그렇게 2000년 11월 첫 권이 발행되고 결과는 초대박. 출간 이후 최단 기간 1000만 부를 돌파하며 오랜 무명 작가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죠. 이후 2002년에는 이 작품을 원작으로 올림포스 가디언이 방영, 동시기에 방영된 국산 애니 3대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명사로 꼽히는 역작으로 남게 되었죠. 14년이라는 긴 무명을 견뎠다니 역시 작품은 쉽게 탄생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번개의 신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제우스, 결혼과 가정의 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미쳐버린 라인업의 올림포스 가디언. 라떼는 12신 다에오고 다녀온 폭풍우가 쏟아지던 밤 쫓기듯 뛰어가는 여성, 바로 그때 요정들이 등장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기를 요정들에게 넘깁니다. 네, 아기의 이름이 바로 제우스이죠. 사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면 왕자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가이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게 되는데요. 그가 자식을 5명이나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한 엄마 레아는 폭풍우가 쏟아지던 밤 뛰고 또 뛰었고 제우스를 요정들에게 넘길 수 있었죠. 이후 어른이 된 제우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로노스의 뱃속에 있던 5명의 형제들을 구하게 됩니다. 타르타로스에서 크로노스의 강력한 힘에 대응할 무기를 얻은 이들은 힘을 합해 크로노스를 물리치는 데 성공, 본격적인 올림포스 12신의 시대를 구축해냈으며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죠. 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희대의 남봉꾼이 탄생했으니 그는 바로 제우스. 네, 제우스는 숱하게 여자를 쫓아다닌 희대의 남봉꾼이었습니다. 여신, ним프, 인간을 가리지 않고 찝적대기 바빴는데요. 오죽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19금 도서로 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해 뭐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구애한 여자들만 해도 지혜의 여신 메티스,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 정의의 여신 테미스, 새벽의 여신 에오스 등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에게 구애를 하고 다녔죠. 와? 남봉꾼 제우스에게는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불륜과 사생아 문제가 심각했던 당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제우스의 이름을 대었다는 썰, 위인이나 자신 혹은 집안을 숭배시키기 위해 신의 혈육이라고 말했다는 썰, 제우스 신전이 고아원으로 제일 많이 쓰였기에 생겨났다는 썰 등 그와 관련된 가설은 한도 끝도 없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19금이 될 뻔했다니 이건 좀 충격이네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지금 보면 섬뜩한 에피소드들. 물에 비친 내 모습에 반해 숨을 거두게 된다든지, 아내와 자식을 하이에나로 착각해 모두 X다든지, 자신의 탐욕으로 딸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오름.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에피소드. 작은 황금사가 하나가 거대한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우스의 손자인 펠리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 날. 성대한 결혼식인 만큼 모두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줍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홀로 초대받지 못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 역시 니값 제대로 하는 그녀. 결혼식을 파탄내겠다며 황금사가 한 개를 몰래 놓고 사라져버렸는데요. 두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있는 이 황금사가. 이내 에리스의 함정은 올림포스의 최고 권력자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에게 적중. 자신이 황금사가의 주인이라며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를 어쩌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제우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양치기 파리스에게 선택권을 패스. 이번엔 모든 화살이 불쌍한 파리스에게 향해버렸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온갖 선물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는 군사력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명성과 명예를, 헤라는 왕국을 거머쥘 수 있는 권력과 부를, 아프로디테는 최고의 미인과의 사랑을 약속. 파리스는 너무나도 솔깃한 선물 공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요, 결국 사랑을 초이스. 황금 사과는 아프로디테에게 쥐어집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걸로 해피엔딩. 일리가 없죠. 파리스와 헬레네의 만남은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때문에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본래 양치기 파리스는 트로이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와 사랑에 빠진 여성은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와 결혼한 헬레네였는데요.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부인을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된 메넬라우스는 트로이를 침공하게 이르렀고, 이 전쟁은 그 시대의 많은 영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인간들 뿐만 아니라 신들도 편을 갈라 가담하여 무려 10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와! 겨우 작은 사과 하나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신화 속에도 시월드는 존재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의 시집살이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무시무시한 시월드를 버텨낸 푸시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왕국에 3명의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딸 푸시케는 유독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인성 오케이, 미모 오케이, 지성 오케이. 그녀의 실물을 보기 위해 성 밖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뤘고, 빛나는 아름다움에 반한 이들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던 경의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푸시케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아프로디테. 신들에게만 표해야 하는 경의가 인간을 찬양하는데 남용된다고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들 에로스에게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생물과 사랑에 빠지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영문도 모르던 에로스는 곧장 푸시케에게로 향하죠. 그날 밤 잠든 푸시케에게 화살을 겨눈 에로스. 데스티니. 너무나 아름다운 푸시케의 모습에 화살은 미스. 자신이 화살을 맞고야 말았다는 정계 무엇. 결국 운명에 따라 홀로 궁전에서 지내게 된 푸시케. 그녀의 남편은 어두운 밤에만 찾아왔습니다. 괴물인지 사람인지 도통 알 방도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사랑에 충만한 그의 목소리를 믿고 의지하며 지냈죠. 며칠 뒤 보고팠던 두 언니들이 놀러오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으나 남편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두 언니는 무서운 괴물이 언젠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걱정 어린 조언을 하죠. 그날 밤 등불과 칼을 준비한 푸시케는 결국 남편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상처받은 에로스는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의심이냐며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푸시케는 에로스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피가 나도 걸음을 계속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앞엔 무시무시한 시월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네, 아프로디테의 시집살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을 종류별로 가려놓으라고 하질 않나, 난폭한 양떼 사이에서 양털을 걷어오라고 하질 않나, 저승세계로 내려가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빌려오라고 하질 않나. 이건 좀 그래도 며느리 이기는 시어머니는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에로스와 제한 푸시케는 뜨거운 포옹을 하는 걸로 마무리. 여담으로 매운맛 원작 버전과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언니의 반전. 사실 주언니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인물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푸시케를
보고는 네 남편은 커다란 괴물뱀이고 널 산의 진미로 살찌워 잡아먹을 속셈이라며 이간질을 했는데요. 이후 푸시케가 에로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에로스와 결혼하기 위해 에로스를 만나러 갔다가 제피로스의 절벽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게 됐죠. 둘째, 검은 샘물 길어오기. 만화에서는 푸시케가 3가지 시련을 겪었지만요, 알고 보면 또 다른 시련이 존재합니다. 두둥. 바로 산꼭대기에 위치한 검은 샘물 길어오기. 험준한 산꼭대기에 가기란 목숨을 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가파르고 미끄러운 절벽을 지나면 긴 꼬리를 늘어뜨린 거대한 드래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우스의 독수리가 도와줘서 망정이지 갸냘픈 여성이 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사실 다른 모든 신화와 마찬가지로 푸시케의 이야기 역시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니깐요. 궁금한 빠방이들은 원작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 이번 순위에서는 몰라도 되는 사소한 TMI들을 모아봤습니다. 하나, 역대급 밈의 비밀.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이 밈을 모르는 빠방이들은 없죠. 뜬금없이 전자기타를 연주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걸 또 좋아라 하며 춤을 추는 사람도 그렇고 여간 킹받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2016년 유행하기 시작한 이 밈은 트위터를 시작으로 각종 SNS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밈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축제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디오니소스. 이때 갑자기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튕기며 등장하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그의 연주는 상당히 아름다웠지만 분위기는 한순간 와르르 멘션. 이에 디오니소스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지라며 연회장을 춤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둘, 레전드 작가의 근황. 그리스 로마 신화 특유의 그림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홍은연 작가님. 2010년까지 학습 만화를 새롭게 출간했지만 이 작품을 끝으로 오랜 기간 소식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2025년 무려 14년 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짜자잔. 비록 광고의 일러스트가 전부였지만요, 그녀의 작품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홍은연 작가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며 기대감을 높였죠. 그리고 최근 그녀의 SNS에 올라온 희소식, 무려 신작 이집트 신화로 컴백을 알렸습니다. 또 한 번의 전설을 찍으러 오신다.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활동해주세요. 정권 다살게요 등 홍은영 작가표 이집트 신화 이야기는 벌써부터 오랜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중이라고. 저도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참 좋아했는데요, 이집트 신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역시 재밌는 썰이 넘쳐나는 올림포스 가디언. 아직 못 푼 썰이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검정 고무신 속 신기한 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보러 가. 제우스?